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10여 발의 총격을 가해 수발이 우리 측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선장이 한국 해양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송모 17사단장은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서 5차례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0일 부실한 세월호 구조활동에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나를 잊지 마. 오직 내겐 너 하나뿐이야. 눈을 감아도 보여. 귀를 막아도 들려. 제발 날 떠나가지 마.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되어준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하루 지나고 또 지나도 더 그리워져. 이 노래하는 지금도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나를 잊지 마. 오직 내겐 너 하나뿐이야. 눈을 감아도 보여. 귀를 막아도 들려. 제발 날 떠나가지 마. 돌아올 것 같아서 다시 올지 몰라서 오늘도 너를 기다려. 너는 모르지, 넌 모르지, 아파하는 날. 이 노래하는 지금도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나를 잊지 마. 오직 내겐 너 하나뿐이야. 눈을 감아도 보여. 귀를 막아도 들려. 제발 날 떠나가지 마.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북한이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10여 발의 총격을 가해 수발이 우리 측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우리 군도 기관총을 이용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이후 남북한 전방 초소끼리 사격을 주고받았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 시민단체가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해 북한이 그동안의 타격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돼 개선 분위기를 타던 남북관계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연천군 중면 합수리 일대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뒤 3시 55분쯤부터 20여 분간 북측에서 발사한 10여 발의 총성이 간헐적으로 청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후 4시 50분쯤 민통선 일대 아군 부대 주둔지와 삼곤리 중면 사무소 일대 14.5mm로 추정되는 고사총탄 수발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육군 28사단은 총탄이 떨어진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차례 귀측 사격으로 우리 지역에 낙탄이 발생했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방송을 한 뒤 5시 40분부터 북한군 GP 일대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5시 50분 우리군 CP30으로 소총 수발을 사격했고 우리 군도 K2 소총으로 10여 발을 응사했다. 우리 군과 북한군 GP 사이의 거리는 1.7km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 10분 연천 일대 부대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2시간 50분 만인 9시에 해제했다. 청와대는 상황 발생 직후 즉각 내부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섰으며 추가 동향이 파악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 긴급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연천 중면 소재 야산에서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인 이민복 씨가 대북 전단 132만 장을 풍선 23개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 또 오전 11시쯤에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4주기를 추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이번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불법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을 다시 탈취하려다 일어난 일이다. 해경은 10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144km 해상에서 해경 10명과 중국 선원 60-70명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80톤급 중국어선 노영어 5987호 선장 숭허머가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한 상태였다. 직후 중국어선 4척이 몰려와 납포한 어선에 선원들이 올라타면서 해경과 격투했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칼과 맥주병을 휘둘렀으며 해경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모 경장 등이 대응 수칙에 따라 공포탄 3발을 발사한 뒤 실탄 8발을 쐈다. 중국 선원들은 도망쳤다가 오전 8시 55분쯤 환자가 있다고 무전으로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헬기를 보내 숭 선장을 전남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송 중 숨졌다. 해경은 5명이 다쳐 목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중상자는 없다. 중국 선원이 한국 해경 실탄에 맞아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건에 매우 놀랐으며 한국 정부의 강한 불만 표시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해경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폭력으로 저항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송모 17사단장은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서 5차례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군 당국은 10일 송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육군에 따르면 피해 여군 비 하사는 지난 6월 근무하던 17사단 소속 다른 부대에서 상관인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장 직속 부서로 자리를 옮겨 병영 상담관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 사단장은 8월과 9월에 걸쳐 여러 차례 비 하사를 불러 생활이 힘들지는 않느냐며 피해 상담을 자처하면서 등 뒤에서 비 하사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5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다. 육군에 따르면 송 사단장도 비 하사를 상담 목적으로 부른 뒤 성추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송 사단장이 비 하사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계급과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9일 밤 송 사단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1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잇따라 발생하는 군내 성범죄나 성군기 사건에 군 당국이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비등하다. 2012년 3월 최익봉 전 특전사령관이 과거 사단장 시절 여군 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수도권 부대에 근무하던 시 준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월 훈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사단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엄포는 공연불이 된 셈이다. 국방부는 또 7일 발표된 장성 인사에서 송 사단장을 육군본부의 요직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발표한 바 있어 인사검증 부실 논란도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를 상대로 국감에 나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10일 부실한 세월호 구조활동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군 등 핵심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구조활동을 총지휘한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처는 해임을 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석균 청장은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사고 수습이 끝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센터장, 123 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다. 특히 목포해경서장은 이번 감사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 3분께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도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9시 56분께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성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제2차관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지난 7월 16일 사임했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선박계약서 허위 작성으로 청해진 내원에 특혜를 주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해수부 관련자, 또 초동 대응에 미숙했던 해경 관련자 등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 59명과 13곳의 기관에 주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4쪽 분량의 보도자료엔 청와대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다며 정부의 구조 실패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청와대에는 묻지 않은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보고를 받아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셈이다.
정기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지난 7월 세월호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 관련 사안 등 많은 의혹들은 전부 확인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종 감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 하루짜리 실지 감사를 했을 뿐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은 열람도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지난 7월 세월호 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하기 나흘 전에는 감사 내용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감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감했다. 군 당국은 인적, 물적으로 구조 작업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해경보다 경험이 풍부한 구조 요원을 갖췄음에도 뒤늦게 투입하는 등 미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감사원은 해군이 구조활동에 주된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을 감사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의 이번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은 사실상 7월 중간 결과 발표 내용에서 크게 추가된 것이 없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 내용과 향후 조치 등을 담는 정도에 그쳤다. 세월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쪽은 중간 발표 이후에 새로운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중간 발표 때 팩트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어떤 이의 꿈. 어떤 이는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사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란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 길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도 없지만 나는 누굴까 내 길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오감을 종진이는 1번 꿈을 간직하고 살고 대관이는 2번 남의 꿈을 뺏고 살며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사세요.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란 말하지마. 나는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처음 회동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초반 탐색전도 연출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 대표께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덕담했고, 이 원내대표도 세월호라는 힘든 상황에서 항상 균형추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부끄러웠다고 우 원내대표를 지켜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말씀을 주시면 무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가급적 우 원내대표의 뜻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너무 화해 분위기로 가면 야당으로서 숙명이라고 운을 뗀 뒤 정책 대결을 하고 막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모 상임위에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어떤 쪽지가 오간 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완구 대표가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해 순간 분위기가 돌변했다. 지난 8일 국방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연합 의원을 겨냥해 비방성 필담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야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라고 받은 뒤 국민 여러분과 새정치연합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즉각 사과의 상황을 수습했다. 이후 15분여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향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 TF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 야당 측 세월호 특별법 TF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화해 모드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법 후속 협상은 물론 서비스 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 이견은 확연하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속도감 있게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이 비춰진 것이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협상팀을 꾸려야 한다고 말해 속도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10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처장이 구두 업무 보고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면서 국회 모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으로 국회 출석 때마다 도를 넘는 처신으로 구설수에 올라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일각에서 해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당 소속인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향해 도발에 가까운 고집을 부렸다. 박 처장은 정 위원장이 업무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운을 떼고 국감 시작을 알리자 발언대로 나가 국가보훈처 업무는 지금까지 국감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됐으므로 보훈처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구두 보고를 주장했다. 예 정 위원장은 오늘 국감 운영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주는 게 좋다. 유인물을 준 게 책상에 깔렸고 알고 있다고 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처장은 수차례 정 위원장의 말을 반박하며 보훈처 업무에서 특히 나라사랑 교육 업무는 우리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다. 제가 정보 수장으로서 말씀드린다라며 구두 보고를 고집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처장 지금 국회 설득하러 왔어요 라며 호통을 쳤다. 정 위원장은 국감하면서 피감기관장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황당해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박병석 의원은 제가 국회에 4번 들어오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국감은 15번째이고 정무위 국감은 11번째인데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 처장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보훈처 차장을 향해 질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 처장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국회 출석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대에 올랐지만 박 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새누리당 소속인 김정은 정무위원장은 박 처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감사를 중지할 때 박 처장이 웃음을 실실 짓고 있다며 국감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무성의해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박 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자 박 처장이 웃음으로 받아넘기면서 논란이 돼 정회된 바 있다. 박 처장은 그간 보훈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11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인 안현태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심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성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 대선 때는 우편향 안보교육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왔고 올해 5월에는 세월호 참사를 미국 9.11 테러와 비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된 박 처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연임돼 매번 문제를 일으키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보훈처장을 바꿔야 할 때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연례 행사인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참석한 지 37일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창건 69도를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10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이날 행사에 불참하고 꽃바구니만 보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고위급 실세 3인방의 4일 인천 방문도 잠잠해지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직에 오른 뒤 이른바 3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8차례 연속 참배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양수경의 그대는. 소리내어 울어봤지만 그대는 떠났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져 194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33포인트 떨어진 1940.9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19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7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이 182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9,77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9일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유럽 전반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의 8월 수출은 전월보다 5.8% 감소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잇따라 독일의 성장 악화를 경고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2.21% 내린 11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 증시가 당분간 조정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대전시와 SK그룹이 손잡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일 확대 출범해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9월 한국판 구글 캠퍼스를 표방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지역 인재, 창업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연구개발형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특히 각 지역 혁신센터마다 주요 대기업 한 곳이 연계돼 1대1 맞춤형 전담 지원을 하는데 대구 혁신센터는 삼성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의 인큐베이터가 되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센터가 집중 멘토링을 통해 기업들을 성공하는 벤처로 커나가도록 지원하고 우수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하거나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전의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에 비해 창업과 기업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풍부한 연구 성과가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개발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기술은 장롱 면허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새로운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IT, 반도체, 에너지 등의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SK가 든든한 멘토이자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국제정보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 전망, 자본 유출 가능성 등 여러 경제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 총재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조정에 따른 득실을 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려해야 한다며 어느 시점에서 유출이 확대될지 말할 수는 없으나 금리차가 좁혀진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내년 중 현재 우리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내 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외국인이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이 차이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 총재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기업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가뜩이나 많은 가계부채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가계부채가 채무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제약하는 그런 수준을 임계치로 정의한다면 가계부채가 소비를 조금 제약하는 그런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3% 중반대는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해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가 7월 3.8%로 낮춘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우수한 재정 건전성, 낮은 단기 외채 비율, 30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행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늘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부실 우려에 대해 은행권 BIS, 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4.5%다.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3% 후반대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4분기에 접어든 시점인데도 한은과 정부의 성장률 전망차가 0.2에서 0.3%포인트가량이나 벌어져 있는 셈이다. 이런 발언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즉 동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태도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함중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11번째 날 오늘 아침 기온이 평년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이번 주 들어서 서울은 가장 높은 아침 최저 기온 13.6도를 기록했고요. 전국적으로도 아침 기온이 상당히 높았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이렇게 평년보다 낮 기온이 꽤 높아서 더워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 당장 월요일부터 한 주간 예보를 보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인데요. 월요일은 21도, 화요일은 20도 이런 선으로 많이 조정이 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번 한 주와 다르게 낮 기온이 꽤나 낮아져 쌀쌀하거나 선선한 한낮 기온이 예상돼 옷차림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세종이 2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또 오늘 광주가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오늘 대구와 부산도 24, 5도 선까지 예상되고요. 강릉과 속초 등지로는 19도, 20도 선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모레 걸쳐 글피까지는 곳곳에 바람이 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먼지 농도 보통인데요. 내일은 점차 제주와 남부지방은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봉봉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시작이 되면서 월요일은 충청 이남과 제주, 강원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제주와 경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양이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바람도 계속해서 강할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 이 간접 영향을 받다가 월요일은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하겠지만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서진 중인 탓에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제주 쪽 바다에는 특히나 강한 바람,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8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혜연입니다. 유리구두. 하루 이틀 정들었나요? 사랑한 세월이 그만데 떨어진 구름 벗어버리듯 그리 쉽게 갈 수 있나요? 너와는 결코 아니가 아니라 아니 갈 줄 믿었는데 갈 때는 바람 앞에 흔들려 사랑은 누군가에 흔들려 유리구두 갈아 신고 유리구두 갈아 신고 툭툭 털고 간 사람 스쳐가는 정이었나요? 꿈 같은 세월이 그만데 떨어진 구름 벗어버리듯 그리 쉽게 갈 수 있나요? 흔들려
신고 유리구두 갈아 신고 툭툭 털고 간 사람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군대 20일에서 24개월 의무 복무 기간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자사고 군대, 특목고 군대로 불리는 공군, 해군, 의무경찰, 의무소방, 카투사, 통역병 등 지원병이 대상이다. 사건 사고가 많은 육군 기피와 성적으로 뽑는 군 선발 기준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면서 군대 서열화, 학벌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군대가 더는 팔도 사나이들의 집합소가 아닌 곳이 되고 있다. 서울 소재 전문대에 다니는 박성진 씨는 2012년 역시 고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해군과 공군에 지원했다 모두 떨어졌다. 내신 성적이 100명 중 23등인 2.9등급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복학이 편리한 2월 입대자 선발에 성적 우수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 때문이다. 홧김에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최근 제대한 박 씨는 의무 복무를 위해 선택한 군대를 성적 때문에 못 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대 학생이라고 차별을 당한 느낌이라고 회상했다. 본보가 모바일 설문업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육해 공군 복무 비율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차이는 뚜렷했다. 기피되는 육군 복무율은 지난 지방 대학생이 72%로 서울 소재 대학생의 52%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육군에 비해 잦은 외박과 합리적인 내무 생활로 소문난 공군과 해군 복무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이 지방 대학생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공해군이 고교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학업을 소홀히 한 고교 남학생은 육군에 복무할 확률이 더 높은 셈이다. 군대의 학벌화는 연초 입대하는 공군 일반병의 30%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채워지는 데서도 목격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2월 입대한 공군 일반병 834명 가운데 281명이 세계대에 재학 중이었고 특히 서울대생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 외출, 편안한 내무 생활이 장점인 카투사나 의무소방의 상황은 더하다. 카투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대자 중 약 23%가, 의무소방은 2011년 이후 약 17%가 세계대학 출신이다. 육군의 전투병이 아닌 해공군, 카투사 등 비교적 몸이 편한 지원병으로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려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뜻하는 인서울에 성공해야 안심할 수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근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10일 구속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지법 최이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다. 김 씨는 상품 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을 회사 돈으로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 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 원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검찰이 유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한국제약과 아이원 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 74,114제곱미터의 토지 등 부동산 27건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보험 9억 950만 원어치와 증권 2억 500만 원어치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등지에 김 씨 소유 부동산 94건에 대해서도 유 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이어서 국제면 기사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어린이 교육권 투쟁을 벌인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어린이 노동 근절을 위해 싸워온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어린이와 젊은이들에 대한 억압에 맞서고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벌여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사프자이는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 탈레반에 맞서 어린이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머리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2009년 영국 BBC 방송의 우르두어 누리집에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계곡에서 벌어지는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2년 탈레반이 그가 탄 버스에 올라 총격을 가해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수술 뒤 회복됐다.
그 뒤 청소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우리가 책과 펜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책과 펜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호소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티아르티는 상업적 목적의 어린이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고 노예 상태의 어린이들을 구해 재활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극단주의에 맞서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투쟁에 참여한 인도의 힌두교도이고 파키스탄의 무슬림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종교가 다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분리 독립 때부터 충돌을 빚어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둘러싸고 10일 예정됐던 홍콩 정부와 시위대 간 대화가 무산되면서 양측 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당장 시위대는 이날 오후 정부 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의 이른바 우산광장에서 정부의 대화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주무대인 하르코트 로드를 우산광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산은 경찰이 발사한 최루가스를 막는 데 활용돼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며 홍콩 시위의 상징물이 됐다. 9일 오전 300여 명에 불과했던 시위대는 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의 점거가 계속되면서 도심 곳곳은 차량 정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은행 5곳에 5개 지점이 휴업했다고 전했다. AP통신 등은 대화가 시작도 전에 파국을 맞으면서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시위대의 경우 시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정부 투쟁 동력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공서와 학교, 기업 등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간 데다 시위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은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지프 젠 추기경, 홍콩 변호사협회와 청룡 등 유명 인사들이 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해산을 요구하는 것도 시위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화 상대로 나설 예정이었던 캐리람 정무사장이 취소를 전격 선언한 것도 시위대가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렁추닝 행정장관이 호주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주 일간 DAG는 지난 8일 렁 장관이 호주 기업으로부터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모두 400만 파운드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뇌물수수법 위반이라며 렁 장관 탄핵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렁 장관의 부패 의혹이 시위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과거 기사 일부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한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도통신이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과 피해 상황을 상세히 다룬 특집 기사를 11일 보도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이 10일 미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14건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동남아를 오가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가 하면 일본에서 논의되는 강제 연행 유무와는 상관없이 위안부의 존재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자세히 실었다. 17살이던 1943년 루손섬 헤르모사를 걷고 있는데 일본군 트럭이 멈춰서더니 타라고 명령했다. 반항하면 얼굴과 배를 때렸다. 주둔지로 끌려가 일본군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다음 날부터 낮에는 세탁과 취사를, 밤에는 일본군을 상대했다. 감금은 1년간 계속됐고 보수는 받지 못했다.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힐러리아 부스타만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80년대 인도네시아인 미유는 자바섬 족자카르타 교회에서 일본군에게 연행돼 다수의 병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3개월간 밤낮으로 성적 봉사를 강요당했다. 군홧발로 밟힌 적도 있었다. 몸도 마음도 고통을 겪었다. 보수는 없었고 수십 명의 소녀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폭행한 병사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분노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에서 반부패 바람이 거센 가운데 중국 공무원 10만여 명이 지난 1년간 당국에 자진신고 반납한 헝바오, 즉 뇌물성 자금 규모가 5억 2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관영신화통신이 10일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원래 헝바오는 세뱃돈이나 축의금 등을 넣는 붉은 봉투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보너스, 용돈, 뇌물 등의 뜻으로 폭넓게 쓰인다. 가외돈이란 뉘앙스가 강하다. 중국 공무원은 명절, 결혼식 등의 기업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 이 갑을 관계는 공직사회도 있어 부하 공무원도 상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부터 이른바 사풍으로 불리는 향락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사치풍조 단속에 나서면서 철퇴를 맞았다. 사정당국은 공무원이 뇌물성 헝바오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면 면직부터 시켜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년 동안 헝바오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550명이었으며 오간도는 2억 5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헝바오 평균 액수는 지역마다 달랐다. 비교적 부유한 저장성은 공무원 7천여 명이 3,300만 위안을 토해냈다. 1인당 5천 위안 수준이다. 반면 켄진시는 370여 명이 10만 위안을 반납해 1인당 평균 300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 의료, 에너지 분야에 헝바오가 만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해외 출장을 전년보다 2만 7천여 건 줄였으며 관용차는 11만 4천 대를 없앴다. 또 최근에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던 공무원 16만여 명을 퇴출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추가열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대여 떠나가나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 둔 내 맘마저도 그대가 가져가세요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주면 안 되나요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떠나가네요 붙잡을 수
수는 없겠죠. 부디 나에게 사랑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계속해서 사설입니다. 남북 충격까지 부른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대형 풍선을 향해 10여 발의 고사 총격을 가했다. 북한군이 쏜 고사 총탄 중 수발이 민통선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고 우리 군은 수칙에 따라 기관총으로 즉각 북측 GP 쪽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다. 우리 군은 북측의 사격이 또 이어지자 대응 사격을 하며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총격에 앞서 이날 하오 1시 50분께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 단장인 이민복 씨가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132만 장을 대형 풍선 23개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북한 노동당 창건 69주년 기념일인 이날 오전 11시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의 위협과 통일부의 만류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양측의 충격으로 민간인이나 군인 사상 등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 남북 간 심각한 교전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단순한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북측의 고사 총격은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고 상공에 떠오른 풍선을 격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훨씬 강도가 높았을 것이고 이에 상응한 북측의 강력한 반격이 가해졌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지도 모른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측 선수단의 선정과 폐막 이래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이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경색을 면치 못해온 남북관계에 국면 전환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반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북측의 총격으로 조성된 긴장은 모처럼 맞은 이 기회를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협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다. 하지만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북측도 남측 일부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이 철근 빼먹고 지은 터널들 무너질까 겁난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검찰이 지난 2월부터 201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터널들을 대상으로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벽면과 천장에 박는 철근인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 121개 터널 가운데 3분의 2인 78곳에서 락볼트가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돼 있었다. 적발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사업 등 대한민국 대표 건설업체를 거의 망라한 71곳이다. 일본에선 2012년 도쿄 나고야 주요고속도로 사사고 터널에서 천장 볼트가 낡아 270개 콘크리트 패널이 무너져 내리면서 운행하던 자동차가 깔려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름 2.5m 정도의 길이가 3에서 5m인 락볼트는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아놓는 자재다. 빌딩 지을 때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재이다. 엉터리 시공을 한 터널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삼성, 대우, 동부 등 부실 시공을 한 건설사 직원과 현장 소장들은 지난 6월경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재를 제대로 박아넣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발주처인 도로공사에 제출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개탄하던 때 부실을 감추려고 서류 위조에 골몰했던 것이다. 도로공사는 뭘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4,000명이 넘는 도로공사 직원들은 자기네들 월급 더 받고 복지 혜택을 높이고 노후 보장받는 일이나 신경 썼지 공사 현장에서 락볼트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그냥 건설사가 들고 온 서류만 보고 공사비를 내준 꼴이다. 해운조업의 운항관리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출항한 배의 선장에게 전화 걸어 승선 인원과 화물량을 불러주는 대로 적어놓곤 했던 것이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이었다. 만약 터널 붕괴 사고라도 터진다면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994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상판 및 철근 용접이 부실하게 돼 있었던 것이 직접 원인이었다. 그 사고로 32명이 희생됐다. 당시 사고를 겪고 서울 시민들은 한강다리 건널 때마다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닌지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에 있는 터널은 모두 1,659곳이나 된다. 그 터널들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게 돼버렸다. 이번에 적발된 터널들은 해당 건설회사들이 책임지고 다시 짓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빠진 다른 터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도로공사가 나서 부실 시공과 안전 여부를 점검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한경의 노래입니다. 타인의 계절. 그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도 깊은 까닭에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남아 있을까.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들 가슴은 빈 술잔. 낯선 바람은 꽃잎 떨구고 눈물이 되어 고요라.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남아 있을까.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들 가슴은 빈 술잔.
계속해서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27분 김민우의 선제골과 전반 32분 남태희의 쐐기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이겼다. 김민우와 남태희는 각각 A매치 7경기, 13경기 만에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며 슈틸리케 감독에게 데뷔전 승리 선물을 안겼다. 또한 국제축구연맹 랭킹 63위인 한국은 파라과이와의 역대 전적에서 2승 3무 1패로 앞섰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익숙한 4-2-3-1 전술 대응을 권했다. 조영철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좌우 측면에는 김민우와 이청용이 섰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에는 남태희, 중앙 미드필더에는 주장 기성용과 한국영이 자리했다. 홍철, 김기희, 곽태휘, 이용이 포백 라인을 구성했고 골키퍼 장갑은 김진현이 꼈다. 이동국, 손흥민 등이 빠지고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선발로 넣은 슈틸리케 감독의 실험은 통했다. 전반 초반 슈틸리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중원에서 상대에게 허점을 내주지 않는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다 전반 14분 조영철의 패스를 받은 남태희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든 것을 신호탄으로 대표팀은 공격 태세로 전환했다. 기다리던 첫 골은 전반 27분 터졌다. 이청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내주자 반대쪽에 있던 김민우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5분 뒤에는 이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준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청용 대신 손흥민을 투입하고 후반 14분 조영철을 빼고 이동국을 투입했다. 대표팀은 후반 13분 손흥민의 침투 패스를 김민우가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 추가 득점을 놓쳤다. A매치 3경기째인 골키퍼 김진현은 철벽 방어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후반 6분 데르릴스 곤잘레스가 때린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몸을 달려 막아내더니 후반 29분에도 호르헤 로하스의 위력적인 슈팅을 슈퍼세이브하면서 팀의 무실점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데뷔전을 무실점 승리로 장식한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후 오늘 경기는 양팀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 흥미로웠다며 내 생각에 6대3으로 끝났어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골키퍼 김진현이 매우 잘했다면서 선발 라인업은 선수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슈틸리케오는 1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66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대 대한민국 남자들에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병역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병역을 회피할 수 없다. 길게는 2년 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66명의 선수가 병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채용요원으로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하지만 군 입대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배드민턴 손환호와 유현성은 상무에서 전역하는 날 금메달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됐다. 이란을 꺾고 금메달을 딴 남자 농구에서도 4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특히 입대 6개월이 된 육군 일변 오세근은 꿈에서나 가능한 조기 전역의 혜택을 받았다. 남자 축구는 김신욱, 임창호 등 엔트리에 오른 20명 전원이 수혜자다. 야구에서도 황재균, 나성범 등 13명이 포함됐다. 미필자들의 환호는 컸다. 신성한 의무를 받아들이는 마음과는 별개로 군 복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혜택은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대우다.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부담이 따른다. 바로 주변의 시선이다. 의무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한 야구 대표팀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 미필자가 대거 포함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입대 영장을 받고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했던 나지완은 팔꿈치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뛰었다고 말해 팬들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 부상을 참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국방의 의무가 단지 포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에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그래서 아예 병역 혜택을 주지 말자는 주장과 함께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제대로 만들자는 말이 나왔다. 아시안게임에는 야구처럼 금메달 가능성이 큰 종목이 있는 반면 은 동메달도 값진 경우도 많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지난 7일 기준을 강화해 혜택을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회 하나 나가서 메달을 땄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의 대회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소한 주장은 아니다. 지난 7월 이미 병역 포인트 제도에 대한 관련 기관의 논의가 있었다. 국제대회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부여해 이를 합산한 결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혜택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 1973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축소와 확대 줄다리기는 끊이지 않았다. 부담의 수준을 넘어서 병역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전성기 때 2년의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병역의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나온다.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추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고 대규모 계약에 성공했다. 이들이 선수 생활 도중 군입대를 해야 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박지성과 류현진 같은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데도 병역 혜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병역 혜택을 통해 부를 쌓았고 국위 선양도 했다. 병역 혜택의 대표적인 순기능이라 볼 수 있다. 군입대가 선수들에게 반드시 피해가야 할 난관만은 아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사이클 스프린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임채비는 상무 전역을 16일 남겨 화제가 됐다. 그는 입대 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며 처음으로 대표도 됐다. 다 군대 덕이다 라고 말했다. 이동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일안해져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마지막 키커였던 이영표의 일명 군대 가라 슛이 골대를 맞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이동국은 전역 후 신체와 정신이 모두 튼튼해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전역한 이근호는 상무축구팀 연고지인 경북 상주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에서 골을 넣었던 이근호는 상주 상무는 내 커리어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타격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형우와 서건창도 군입대 전 방출의 서름을 맛봤지만 제대 이후 기량이 만개해 신인왕에 오른 공통점이 있다. 홈런한 박병호도 상무 입대가 자신의 야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어서 종합기사입니다. 검찰의 산케이 신분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기소를 두고 10일 법학 언론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눈치를 본 무리한 기소라며 언론계 전반에 자기 검열과 위축 효과를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비판자 탄압도구로 이용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 기소가 그런 예로 국제인권사회의 길이 남을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을 했는지는 공적인 사안이다. 정당한 비판 범위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화 후 폐지되었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 검찰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 피리수첩 사건처럼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을 다짐하며 형벌권 남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학부 교수는 카카오톡 검열과 맞물려 권력층 비판 보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현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검찰은 악의적 의도가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산케이는 풍문이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소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16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 자율고 등 비일반고 입학 비율을 대폭 줄이고 음대, 미대, 자유전공학부도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6일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성 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재 절반 수준인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 등 비일반고 출신 학생 비율을 2016학년도 입시부터 4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비율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성 총장은 또 2016학년도 입시부터 음대, 미대, 자유전공학부 등 서울대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이유 불문하고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범수의 하루 전해드리면서 10월 1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이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